일부에서는 소련 아프간 전쟁의 서막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설명란에 일부 영상 링크를 걸어놓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도 링크를 걸어 놓았습니다. 카르말 정권과 소련을 공격했던 무자헤딘을 토벌하기 위해 대규모 군대를 파병한 소련. 소련은 이제 아프간이라는 덫에 빠져들게 되는데요. 이 덫에서 10년 동안 허우적대다 결국 소련이라는 거대한 국가가 붕괴되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발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무자헤딘은 7명의 주요 인물들이 이끌고 있었고 그중 아흐마드 샤 마수드가 가장 유명했는데요. 마수드가 이끄는 군대는 소련의 보급로를 공격해 친소 카르말 정권과 소련군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소련의 분노를 극에 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소련군은 마수드 군대를 제압하기 위해 1980년부터 1985년까지 그들의 주둔지인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70km 떨어진 판지시로 계곡에 9차례의 대규모 공격을 시도합니다. 1차에서 4차까지 공격에도 마수드 군대를 제압하지 못하고 피해만 늘어나는 소련. 1982년 5차, 6차 공격에서 소련군 3,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는데요. 이 와중에 아프간 정부군 1,000명이 무자헤딘에 가담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1984년 7차 공격에서는 소련군과 아프간 정부군 2만 1,000명이 불과 5,000명밖에 안 되는 무자헤딘에 패하고 2,500명의 사상자를 내고 후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1985년 9차 공격마저 실패하고 아프간군 500명이 무자헤딘에 가담해버립니다. 결국 소련은 1986년 공격을 중단하고 1988년 판지시르 계곡에서 완전히 철수합니다. 그래서 상황은 무자헤딘에게 더욱 유리하게 전개되기 시작. 문제는 판지시르 계곡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는데요. 1985년 후반기에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국경지대인 자와르에서 소련군과 무자헤딘이 서로 죽어락 싸우고 무자헤딘은 아예 동굴을 뚫어 창고, 모스크, 의료시설을 만들어 소련군과 전투를 벌입니다. 1985년 후반 아프간 정부군이 독단적으로 1차 공격을 시작하지만 무리한 공격으로 패배하고 그 결과 오히려 무자헤딘의 사기만 높여주고 맙니다. 다음 해인 1986년 이젠 소련과 아프간 정부군이 연합해서 12,000명의 병력으로 2차 공격을 성공시키지만 다시 후퇴해버립니다. 또 다른 지역인 파키스탄 남부 국경 지역인 아르간다부에서는 아프간 정부군이 대규모 공격을 했으나 물라 나부키가 이끄는 무자헤딘군에 완전 패배하고 1,7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아프간 전쟁에서 소련이 대부분 밀리는 상황이 되고 사상자도 계속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무자헤딘도 사상자만큼은 소련에 뒤지지 않았는데요. 10년간의 전쟁에서 무자헤딘의 사상자는 소련의 사상자보다는 훨씬 많았고 소련군은 15,000명이 전사했지만 무자헤딘은 20배에 달하는 30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거의 몰살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련군의 사상자가 10,000명 이상 발생하자 소련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응하는데요. 육군 항공대, 해군 항공대, 공군까지 동원해 공습과 폭격, 그리고 미사일 공격까지 했으며 심지어는 독가스 등 화학무기 살포, 소련 특수부대 스페츠나츠를 투입해서 게릴라 작전까지 펼쳤지만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민간인 피해만 커져서 아프간 국민들의 반감만 키웠습니다. 한편 이 전쟁은 세계 각국에서 개입하면서 베트남 전쟁에 맞먹는 대규모 국제 대리전이 되고 당시 미국, 영국, 캐나다, 터키, 독일은 무자헤딘의 전폭적인 지지를 하며 소총부터 미사일까지 모든 무기를 지원했는데요. 이때 CIA가 무자헤딘에 제공한 무기는 총 30억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냉전 시대 동안 공산권의 패권을 두고 소련과 대립하던 중국도 미국을 도와 무자헤딘을 지원합니다. 중국의 주특기인 복제, 중국은 소련 무기를 복제하여 생산하고 CIA는 이 무기를 사들여 무자헤딘에 지원했습니다. 이슬람 국가인 사우디, 이란, 리비아 등은 공식적으로 무자헤딘을 지원했고
특히 이집트는 적극적으로 무자히딘을 지원했는데요. 이유는 이집트가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이슬람 국가에게 배신자 취급을 받아 무자히딘을 지원함으로써 다른 이슬람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반면 소련을 지원하는 나라는 불가리아 동독 정도, 대부분의 국가는 소련을 비난했습니다. 소련은 이리저리 피해만 늘어나는 상황, 싸우려고 해도 적은 보이지 않고 어디선가 무엇이 날아터지면 사상자만 늘어가는 힘든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외교적으로도 전 세계에서 비난은 더욱 거세지고 소련 내에서도 길어진 전쟁에 불만이 늘어나 철수하자는 여론이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985년 고르바초프가 소련 공산당 서기장에 취임한 것은 아프간 전쟁의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는데요. 아프간 정권 내에서도 권력투쟁으로 카르말이 실각되고 비밀경찰 총책인 모하마드 나지볼라가 권력을 장악합니다. 나지볼라는 전쟁을 휴전하기 위해 이슬람을 포함한 범국민적 민족 통일 정부를 구성할 것을 제의하고 휴전을 선언하지만 무자히딘은 이를 거부하고 소련의 조건 없는 완전 철수를 요구합니다. 1988년 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의 중재로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소련군 철수를 약속하고 4월 아프가니스탄 평화협정이 체결됩니다. 그리고 5월 소련군의 철수가 시작되어 1989년 2월 15일 침공 10년 만에 소련은 아프간에서 완전히 철수하고 소련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은 끝이 납니다. 이 전쟁은 아프간 정부인 나지불라 정권과 무자히딘의 내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당시 소련군의 사기와 군기는 엉망이었는데요. 아프간에서 감염에 걸린 병사가 11만 5천 명, 장티푸스에 걸린 병사가 3만 1,000명, 그리고 총 42만여 명의 병사가 부상을 당했지만 이들을 치료할 의무대는 턱없이 부족했고 병사들을 위한 복지도 거의 없었습니다. 전방의 병사들은 무자히딘의 공격으로 쉬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싸워야 했지만 후방의 병사들은 군수품을 아프간 민간인에게 팔아 비자금을 모으고 이로 인해 병사 간의 갈등도 심해졌습니다. 전쟁 당시 소련군은 유럽에 전쟁이 발생할 것에 대비한 훈련을 하지만 아프가니스탄의 산악지형과 게릴라전에 대한 대비는 전혀 없어 전쟁에서 패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10년간 지속된 아프간 전쟁은 소련 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고 이것이 소련 붕괴의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물론 소련의 붕괴에는 미국과의 군비 경쟁, 1986년 유가 붕괴와 더불어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과 아프간 전쟁이 복합적으로 얽혀 소련 붕괴를 가져왔습니다. 아프간 전쟁으로 소련 젊은이들에게 반전주의와 염세적 허무주의가 널리 퍼졌고 전쟁에 대한 공포와 허무감에 젖은 군인들은 술과 마약에 빠지게 되는데요. 전쟁에서 생존한 군인들은 귀국 후에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아프간 전쟁에 참전한 군인들은 마약 중독이 심해지고 이들을 통해서 소련 전역에 마약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여한 대부분의 군인들은 하층민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 전쟁으로 소련 측의 전사자들은 15,000명, 부상자 54,000명, 거기에 전쟁 후 돌아온 장병들은 포탄 쇼크, 정신 이상 증세, 부상,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만 40만이 되었습니다. 무자히딘 병력은 30만 정도로 추산되는데 대다수가 전사하거나 부상당합니다. 아프간 민간인도 100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500만 명이 부상당했고 수백만 명이 난민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러시아에서는 아프가니스탄을 미국 이상으로 악랄한 적으로 인식하고 러시아의 주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1위가 아프가니스탄, 2위 미국, 3위가 중국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한편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을 돕기 위해 지원한 무기들을 거액을 주고 되샀지만 남은 무기들은 오히려 미국이 아프간을 침공할 때 미국 상대로 사용되고 맙니다. 소련군은 철수하고 아프간에서는 소련의 지원을 받으며 공산정권이 유지하는 데 성공하지만 이후 공산정권과 무자히딘과의 내전이 발생하고 1991년 12월
소련 붕괴 이후 정권을 잡은 옐친은 러시아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아프간의 지원을 끊어버리자 결국 1992년 4월 무자헤딘의 공격으로 아프간 공산정권은 붕괴됩니다. 미국은 이 전쟁에 대한 항의로 다음 해에 열린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에 참가를 거부했고 대부분의 서방권도 이에 동참합니다. 이에 맞서 소련을 포함한 동부권도 4년 뒤에 열린 1984년 LA 올림픽 참가를 거부하게 되는데요. 이 반쪽짜리 올림픽은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야 끝이 납니다. 러시아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남오세티아 전쟁, 시리아 내전의 참전 군인들은 영웅 대접을 받지만 아프가니스탄에 참전한 군인들은 이 사실을 숨길 만큼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소련과 아프간 전쟁의 결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